프랑스는 야마리가 도는 거죠. 샤를 드골이 들어 누워요 막. 독일을 어디 감히 또 다시 회장시켜주냐면서. 니네 제정신이냐고. 지금 독일이 요 몇 년 전에 뭔 짓을 했는지 니네 기억을 못하냐고. 저 짤 굉장히 유행했던 거 아시죠?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배구도 하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도 치던데 컬링도 하고. 저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한 2주 전이죠. 마크롱과 푸틴이 만납니다. 근데 저 때가 2월 7일이야 7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게 2월 24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주 전이죠. 러시아가 선빵을 갈기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저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럽 정상들도 공공연하게 러시아가 레알로 쳐들어갈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던 것 같다. 진짜 레알로 쳐들어갈 것 같으니까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6m나 떨어져가지고라도 만나지. 그런 생각도 강력하게 추정되는 바다. 도대체 프랑스의 정체가 뭐야? 러시아랑 만나기도 하고 러시아를 까기도 합니다. 그죠? 한편으로 미국을 만나기도 하고 미국을 까기도 해요. 그죠? 또 브라질도 만나고 사우디도 만나고. 도대체 정체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프랑스의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프랑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솔직한 얘기로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도 까고 중국도 까고 일본도 까고 아니면 그냥 싹 다 관심 별로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뭘 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한국 혼자서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안보 불안정성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랑 국가를 엄청나게 완전 쓰레기 국가거나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랑 국가를 굉장히 우리가 절대로 친해져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알겠는데 그럼 마크롱은 뭐냐 이 말이야. 프랑스는 뭐냐 이 말이야. 이 양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정말 애매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랑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랑 친한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악수하는 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 트럼프도 이 양반이 너무 악수 꽉 하니까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단.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전 세계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 혁명이 왜 일어났어?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중요해서 일어났다는 솔직히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성역화라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저런 혁명은요 프랑스 대혁명이든 미국의 독립혁명이든 남미에서 일어난 독립혁명이든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든 이런 게 일어난 거를 결과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머가리에 파란색 빨간색 다 수셔넣은 다음에 공산주의 애들이 선동을 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부분은 배고프거나 야마가 돌거나 아니면 돈독이 오르거나 대부분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나요 처음엔. 근데 거기다 감투를 탁 씌워주는 거야. 지금 봐봐요. 프랑스 대혁명 배고파 씨부레 했어 국민들이. 듣지도 않아. 시위가 점점 커져. 시위꾼들이 있어. 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데 그 꾼들이 와.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배고픈 거가 아니라 정말로 자유와 평등함과 박애를 원해서 이런 시위를 하는 거 솔직히 맞잖아요. 인정? 맞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무슨 돼지 새끼처럼 처먹는 거나 밝혀서 이런 시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고귀한 시위를 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인정? 이런 애들 꼭 있어. 러시아의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도 똑같아. 배고파 시위를 해. 맘에 안 들어. 짜르구나 여긴. 자, 시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정치꾼 지망생이 등장해요. 평등한 세상. 공산낙원. 이 갑자기 똑같은 거야. 다를 게 없는 거야. 본질이.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다는 거. 모든 시위가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굵직굵직한 큰 시위들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왜 성공했습니까? 배고파 시위를 했어. 바이마르 공화국 마음에 안 든대. 승전국들에 의해서 가라로 만들어진 나라란 말이야. 독일 제국 개박살나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머리가 나빠. 독일에서는. 독일의 공산주의자 얘네는 설치고 댕기려면 민심을 읽으면서 설쳐야 되는데 민심이 공산주의를 그렇게 원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데 테러를 일으키고 설치고 댕기고 공기관 건물에다가 불내고 막 라고 댕겼어 독일에서. 그 사람들이 점점 무서운 거야. 공산주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싫어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근데 대공황이 터집니다. 국가 경제가 레알 개박살나요. 그죠? 히틀러 때. 그리고 히틀러가 물론 예전부터 설치해왔던 사람이긴 하지만 또다시 등판하고 설쳐요. 님들 저 히틀러라고 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솔직히 유대인 싫죠. 솔직히 공산주의자 새끼들도 저 테러 일으키고 드시죠. 지금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 공무원 정치꾼 정치도 제대로 안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인정?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들 실업자 되고 거짓
대고 길거리에 떠안게 되고 대공황 이후에 그랬어요. 독일이. 거기다 대고 히틀러가 이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용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전부 다 유대인 때문이고 저 나쁜 저 서방에 우리 게르만 민족을 무시하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 이질 떨어요. 그럼 그 말을 안 듣겠냐 이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때문이래. 전부 다 이재명 때문이래. 전부 다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래요. 뭐가 달라 이게. 똑같은 거야. 히틀러처럼 사람 안 죽겠다 뿐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 어찌되었든 이런 프랑스 대혁명까지 있었던 나라니까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 스스로 이 왕정을 무너뜨렸고 게다가 전 세계에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쳤고 자유주의에 영향을 끼쳤다는 그 자부심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자부심은 좋은데 이 자부심을 이용해서 정치꾼들이 또 잘 헤쳐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예 영토가 사라졌던 나라입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랑스 정부가 아예 나치 독일한테 항복을 해. 너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항복하면 끝인가? 샤를 드골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망명정부를 만듭니다.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망명정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영국에. 이미 여기가 항복을 했잖아. 자기들이 런던으로 가요 일단은. 그러다가 프랑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식민지 있죠. 그 식민지까지 나가려면 안 되잖아요. 나중 가서. 갑자기 나치 독일이 프랑스 전체랑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알제리 같은 식민지까지 먹었는데 나치 독일이 이 식민지를 토해내고 너네 독립하셈 우리 항복 이랬어. 그럼 나중에 프랑스 망명정부가 저 알제리 같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던 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망명정부가 그래서 영국 런던에 일단 처박혀 있다가 나중에 콩고로 옮겨요. 당시 프랑스 식민지예요. 그리고 일단은 찍어. 왜 저길 찍었느냐. 여기는 프랑스 거인 거 알지 다들. 나치 독일이 먹었어도 쟤네가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요. 원래 프랑스 거였어. 나치 독일 전쟁에서 저도 이제 다시 프랑스 거 되는 거야. 알겠지? 딴소리 하지마. 니네 콩고 니네 알겠지? 이러고 찍고 알제리로 갑니다. 가서 똑같은 얘기해요.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지 이제. 자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끝납니다. 끝나고 샤를 드골이 등판합니다. 원래 이 샤를 드골이에요 프랑스 군인이에요. 이 양반이 프랑스 군인으로서 활약을 잘했던 사람인 건 맞아요. 프랑스 군대의 영웅이었고 여러모로 뭐 잘했던 분은 많은데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마냥 막 그렇게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고 막 환장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미지빨이 좀 있었어. 그건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찌되었든 샤를 드골이 이제 망명정부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아직은 그냥 망명정부일 때부터도 미국이 원래부터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샤를 드골이 미국을 싫어한 게 아니라 미국이 샤를 드골을 별로 안 좋아했어. 왜 그러냐면 말을 안 들어먹을 것 같은 거야. 나라도 지금 다 잃었어. 망명정부야. 그러면은 그거를 도와주는 영국이나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아요. 자기 주장 개쩔어 진짜 이 양반. 막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정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샤를 드골이. 왜냐면 2차 대전 막상 끝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나치 독일로부터. 근데 국민들 대부분이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프랑스 재헌의회예요.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랑스가 2차 대전 끝나고 첫 총선을 한 거예요. 총 586석이었어. 근데 프랑스 공산당이 159석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좌파 정당, 진보 정당이었던 프랑스 노동자당은 146석이 돼요. 이 둘 합하면 지금 586석 중에 몇 석입니까? 프랑스 공산당이랑 프랑스 노동자당을 합치면 엄청난 거야. 프랑스 사람들이 당시에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먹고 사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당들을 뽑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나중 가서는 사회당이 집권을 해요. 그 집권 여당이 되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왜 사회당이 여당이 됐을까요? 공산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또 차지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프랑스 공산당이 원래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었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머릿속에서 지금 다들 빨간색 파란색을 다 끄집어내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 있고 중국에 대한 반감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게다가 2022년까지 왔으니까 공산당 하면은 당연히 뭐 씨알이 맥혀 그게. 근데 1945년 직후면 국민들이 그냥 자유민주주의든 공산당이든 뭐든 정말 자기들이 지금 배고프면은 배고픈 거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정당 뽑는 거야 그냥. 2차 대전 끝난 직후에 프랑스 경제가 어땠겠습니까?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산당이 제1당이 되는 게 이상할 게 없었던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프랑스 자도 공산주의자 많았구나. 저래서 저들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노답인 거야. 대화가 안 돼. 자 어찌되었든 1945년 10월 21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처음으로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이게. 자 프랑스 공산당이 1등이네요. 586석 중에 프랑스 공산당과 프랑스 노동자당 이 두 정당이 좌파 정당인데 둘이 합해서 305석.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이 좌파 정당 복지 국가가 다 책임진다. 이런 정당들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갑자기 미국의 마샬 플랜이 시작됩니다. 공산당 저 쓰레기 같은 정당, 소련이랑 친해지는 정당, 저런 거는 배제해야 된다. 우리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개박살난 유럽을 다시 회상시켜주겠다. 제대로 살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마샬 플랜입니다. 천조국의 재난지원금이 시작된 거야. 그렇게 갑자기 프랑스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야, 마샬 플랜 때문에 우리 돈 준대. 니네 이제. 레알로 미국이 돈 준다 그러니까 팽당해요, 이 공산당이. 진짜야, 이거 진짜. 프랑스 공산당이 아예 의회에서 팽을 당해요. 법으로 정해버려. 정부에서 공산당을 무조건 아예 앞으로 배제한다. 공산당을 포함해서 연립정당으로서 연립정부를 세울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여러 정당들이 힘을 합해서 법으로 공산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냥 아예 축출을 해버립니다. 대신 사회당이나 좌파정당이거나 뭐 진보정당, 복지정당 이런 정당들까지 배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당이란 이름 자체는 그냥 나가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마샬 플랜이 시작되고 나서 프랑스에서 저 공산당 잖아. 그때 프랑스 국민들이 반대가 극심했대요. 자기들이 지금 지지를 해가지고 저 공산당이 지금 159석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프랑스 의회에서 자기들 멋대로 국민들의 뜻과 다르게 아예 그냥 법으로 그냥 공산당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샤를 드골이 주도했다. 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정계 은퇴할 건데 내가 진짜 은퇴 직전에 반드시 하고 가야 될 게 있어. 공산당은 진짜 빼자. 진심으로 쟤네는 아니야, 정말로. 그리고 빼고 나서 정계 은퇴를 선언해요. 샤를 드골이 당시에 정계를 은퇴할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당시 45년이면 몇 살이지 이 양반이? 50대 중반? 50대 중반인데 갑자기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샤를 드골은 알았던 것 같아. 백날 지금 나 샤를 드골을 지지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왜 지지 안 해? 나 개쩔어. 나 전쟁 영웅이야. 이래봤자 국민들이 사회주의나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지금 씨알이 안 먹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나중에 해먹으려고 또 열심히 하거든. 전략적인 정계 은퇴라고 봐야 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와가지고 나 샤를 드골은 공산당을 쳐내고 나도 정계 은퇴하겠다. 정말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이제 샤를 드골이 정계 은퇴를 하고 프랑스의 집권당은 프랑스 사회당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사회당의 집권이 시작되는데 사회당 정부가 개판인 거야, 계속.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에서 아예 나라가 사라졌던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굳건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안보에 대한 딜레마나 안보에 대한 불안정성이 굉장히 많았어. 국민들도 나치 독일로부터 나라를 찾은 지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굉장히 불안한 거야, 국민들도. 그래서 어떻게든 프랑스는 국민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알려줬어야 됐던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어떻게든 국뽕에 환장하게끔 정치꾼들이 국민들에게 국뽕 드립을 오지게 쳤었어, 오지게.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을 이루어낸 위대한 국민들이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전 세계가 근대적 민주주의가 됐고 나폴레옹 이후에 민족 국가들이 들어섰고 아주 뭐 난리 났어, 자기들끼리 막. 근데 베트남한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제리가 독립을 하겠다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게다가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 거였거든 원래. 근데 영국이 통제를 하고 있었어. 바지사장으로 이집트지만 영국이 통제는 하고 있는. 근데 갑자기 이집트가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다른 서구열강 국가들 다 끄지라면서. 당시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 마음대로 운영한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근데 수에즈 운하를 저 이집트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누가? 영국이랑 프랑스가. 어찌되었든 저 수에즈 운하가 나세르 대통령 때문에 이집트 마음대로 이제 운영되다간 진짜 다 이거. 만약에 이집트가 소련처럼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가 상대하기 부담스러워지면 더 나아가서 이집트가 소련이랑만 친해지고 영국,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앞으로 소련 같은 나라한테만 수에즈 운하를 개방해주면 상당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기 막으면 지금 얘네들 화물 어떻게 옮겨야 돼? 앞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이제 앞으로 욜로 가야 돼. 욜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군사적으로든 안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뭐로든 다 손해인 겁니다. 이집트가 너무 갑작스럽게 국유화를 해버리는 건 절대로 막아야 된다, 저거.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한테 야 프랑스야 나 영국이야 오랜만이네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본다 이렇게 우리가 콩고물 줄 테니까 같이 싸워줘.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대 이집트가 싸워. 근데 개털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군대를 그냥 빼버리게 됩니다. 왜? 야 나 미국 형이야. 야 나대지 말고 짜져 있어 니네.
미국 평화가 짜져 있으라고 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 나 소련이야. 영국, 프랑스 니네 수에즈 운하에서 계속 나대지 않아. 우리 핵 쏠 거야. 핵 맞고 뒤지고 싶어? 짜져 있어 니네. 니네 한번 갈겨줘봐? 씨부레 나가사키 히로시마 쏜 지 몇 년 됐다고 지금 한번 니네한테도 갈겨줘?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선 피곤해지는 거야. 만약에 소련이 레알로 프랑스, 영국에 핵을 쐈어. 근데 미국이 너무 큰 전쟁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개입을 안 했어. 그렇게 되면은 유럽 전역이 공산주의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나토도 유명무실해지고 더 나아가서 소련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까지 뻗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미국이 개입을 하면 3차 세계대전인 거죠. 이러기도 싫고 저러기도 싫은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 영국, 프랑스한테 그냥 짜져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의 프랑스 정권이 어디였다? 사회당 정권이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당 정권이 무능하고 그런 거를 보고 역시 좌파는 저래서 안 되니 뭐 이런 무슨 색깔론이나 그 정치병 걸린 개 또 댓글로 남기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냥 다른 나라로 이민 좀 가세요. 제발. 자,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프랑스의 사회당 정권을 지지를 했는데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제정치적으로 보니까 개털인 거야. 지금 베트남도 독립되려고 하는데 그 독립을 못 막아요. 알제리도 프랑스 식민지였어. 근데 못 막아. 근데 이집트에서 이 수에즈 운하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해결 못 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복지정책이라던가 국가가 나에게 혜택을 주고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개입을 하고 이런 거를 원했을지언정 사회당이 너무 국제정치적으로 거지같이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불신이 생겼겠죠. 그죠? 이때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을 때 갑자기 정계 은퇴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계시던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만덕산에 가 계시던 잠시 정계 은퇴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던 샤를 드골이 갑툭튀 됩니다. 그리고 저 왔어요 국민 여러분. 저 다시 왔습니다. 나라 꼴이 개판입니다. 지금 어디 씨불에 베트남까지 빼앗기고 수에즈나 이런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고 저거 완전히 저 사회당 정권 무능 그 자체다. 당시에 그리고 프랑스가 의원 내각제였어요. 일단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지그들끼리 투표를 해서 총리를 뽑아요. 그리고 그 총리가 다 해먹는 거죠. 그게 의원 내각제인데 독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메르켈 총리가 다 해먹었었잖아 그동안. 독일도 대통령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 이 양반이야 독일 대통령. 얼굴은 근데 본 적도 거의 없어 이 양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좀 껍데기만 있는 느낌? 명예직 마냥?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랑스도 총리가 다 해먹고 막 그러던 거야. 근데 사회당이 개판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 어떤 시기입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잖아요. 사회당이 정권을 잡고 있든 말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정당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연립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합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섞이고 이런 정책을 좀 믹스를 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들 주장만 나 세고 서로 1940, 50년 되면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니까 프랑스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죠? 이런 혼란기에 의원 내각제를 했으니 잘 될 턱이 없죠. 자, 이렇게 사회당이 집권했을 때 동시에 의원 내각제일 때 베트남도 뺏겨 알제리도 뺏겨 프랑스 입장에선 다 뺏겨가는 거예요. 물론 알제리랑 베트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빼앗겼던 나라를 프랑스로부터 되찾아온 거겠지만 프랑스 입장에선 자기들의 원래 식민지였던 땅을 또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알제리가 당시에 사회당 정권 때 아예 빼앗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알제리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알제리아 군부가 우리 알제리는 알제리 사람들끼리 따로 나라로 가서 살아갈 거야 라고 이러고 있는 거를 프랑스가 진압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진압을 못하고 있던 프랑스의 르네 코티 대통령이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임을 하긴 하는데 샤를 드골이 내 대통령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임을 해요. 근데 또 더 대박인 거는 1958년 6월에 프랑스 의회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제리가 독립을 하는 거를 진압을 하든 말든 프랑스 헌법까지도 갈아엎든 말든 이 프랑스에서 지금 갈아엎어야 될 모든 것들의 권한을 샤를 드골에게 위임한다. 이게 국민투표까지 가서 무려 80%의 지지로 가결됩니다. 그렇게 샤를 드골이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개헌을 해서 프랑스가 의원 내각제, 총리가 다 해먹던 정치였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냅니다. 물론 프랑스 의회가 이제 개차반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프랑스를 강력한 프랑스의 대통령의 권한을 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랑스의 헌법을 제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샤를 드골이 등판하더니 자, 이 양반이 이제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저 인간 샤를 드골이 돌아왔습니다. 저 샤를 드골이 국가를 개혁하고 그동안 적폐들이 있었던 것들을 다 쳐내겠습니다. 저 인간 샤를 드골에 믿고 맡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샤를 드골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샤를 드골이요 기가 막히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좋게도 나쁘게도. 좋은 의미로도 기가 막히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참 기가 막히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 양반이. 국민 여러분, 위대하지 않으면 프랑스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그냥 위대하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씨부래. 그냥 프랑스 국민들한테 국뽕을 거의 치사량으로 다 먹여요 막. 그리고 이 세상은 세 가지로 나뉘어야 된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하는 앵글로색슨 세력, 그리고 우리 유럽 대륙 세력 대 소련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봐야 된다. 그 뭐요 그럼 이게? 유럽이 솔직한 얘기로 1,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였어요? 프랑스밖에 없어요. 나치 독일 끝난 다음에 배상금 갚아야 되고 지금 개판 나 있는 독일이었는데 지금 저 당시만 해도 독일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돌려서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할 예정이었을 때지 이미 성장이 끝났을 때가 아니야. 나중 가선 독일이 어마무시한 성장을 하죠. 그러나 1950년대 말 아닙니까 지금. 저 때는 좀 애매했어요. 전 세계는 이 앵글로색슨 세력 대 소련 세력 대 유럽 세력인데 유럽 세력에서는 당연히 프랑스가 중심이 된다. 근데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과 소련 얘네 둘만 지금 냉전이라면서 미국 대 소련의 대결 구도라고 얘기하는데 저 개소리다 저거는. 왜 저 둘만 싸우는 세상이냐. 우리 프랑스는 왜 빠져있냐. 우리도 니네 미국 편이나 소련 편 니네 둘만 편 안 들어줄 거야. 왜 도대체 씨부레 니네 둘만 싸우는 것처럼 얘기해. 요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우리 프랑스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 미국 소련이 하라는 대로 가야 되느냐 씨부레. 자, 그렇게 샤를 드골이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멋대로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샤를 드골은 최소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지도 않았고 소련이 하자는 대로 따라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쥐락펴락하는 게 너무나 싫고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맞지 않냐 자존심 부리고 겉으로 볼 땐 참 자존심 부리고 좋아 보이는데 껄핏 잘못 꼬라지면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마인드입니다 저게.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을 엄청 경계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자주국방을 우리도 해내야 된다. 한편으로 또 미국이랑은 좀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는가. 또 중국이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본이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들이 많잖아 우리나라가. 이게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식민 지배를 당했었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동북아에서 굉장히 복잡한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도 그런 거예요. 프랑스도 나라가 아예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한테 먹혀서 사라졌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샤를 드골이 정계 은퇴를 했던 사회당이 집권했다고 했던 1940년대 중후반 50년대 초중반은 미국이 나토 만든다고 하자마자 프랑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를 드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샤를 드골만 저렇게 마인드를 가졌던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프랑스 정치꾼들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 샤를 드골이 집권 하기 전에도 프랑스 정부는 유럽 방위 공동체를 우리들끼리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왜? 미국 위주의 저 나토에 너무 많이 다 유럽 국가들이 빨려 들어가 버리면은 전부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유럽에서 쥐락펴락할 것 같은 거예요.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질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차피 지금 프랑스보다 국력들이 대부분 낮은 해탈된 이 유럽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방위 공동체를 만들자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프랑스는 소련한테 휘둘리는 것도 싫지만 그리고 독일이 다시 과거의 나치 독일처럼 또다시 성장해 가지고 또 별 난리를 칠까봐 그것도 두렵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미국한테 휘둘리기도 싫은 거고 하필이면 미국이 당시에 프랑스를 2차 세계대전 때 지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독일을 다시 회생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왜? 소련을 견제해야 되니까. 미국이 갑자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한 서독을 위해서 마샬 플랜을 하면서 서독을 오지게 지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프랑스는 야마리가 도는 거죠. 샤를 드골이 들어 누워요 막. 독일을 어디 감히 또 다시 회생시켜주냐면서 니네 제정신이냐고. 지금 독일이 요 몇 년 전에 뭔 짓을 했는지 니네 기억을 못하냐고. 어떻게 지금 다시 회생을 시켜줄 생각을 하느냐고. 그러자마자 미국이랑 영국이 샤를 드골한테 가요. 드골아 걱정하지 마. 독일이 진짜 만약에 진심 정말로 만약에 진심 레알 참트로 독일이 진짜 개세졌어. 그래서 프랑스 니네 쳐들어간대.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미국과 영국이 니네 프랑스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러자마자 프랑스 샤를 드골이 얘기야.
얘기합니다. 미국 니네는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 포기할 거야 진짜? 정말로? 못하잖아. 못할 거면서 뭔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뭘 지켜줄 건데 니네가. 아니 지켜주지도 못할 약속을 니네 주댕이만 나불대면서 뭔 개소리를 해. 우리 프랑스 이제 핵개발 준비해야겠어. 독일도 불안하고 소련도 불안해. 다 불안해. 니네 못 믿겠어. 그래서 우리 프랑스 핵개발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마자 미국이랑 영국이 협박을 해요. 니네 뒤지고 싶어? 니네 그거 개발하면 니네 진짜 경제제재 당할 수도 있고 니네 우리랑 쌩까야 돼. 너네 진짜 자신 있어? 우리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너 견제할 거야 이제. 너 정말 그런데도 개발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45년에 미국이 핵개발에 성공을 하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쏘죠. 자 49년에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합니다. 52년에 영국이 성공해요. 지금 프랑스만 늦은 거야 살짝. 급하게 이제 1954년에 개발에 성공한 게 아니라 54년은 가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샤를 드골이. 이때 샤를 드골이 정권을 잡은 건 아니었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정치질을 했었어요.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근데 샤를 드골만 얘기한 게 아니야. 당시 프랑스의 정부 안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54년부터 공론화가 되고 프랑스가 핵개발이 시작되면서 1960년부터 핵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프랑스가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네요. 그죠? 그러자마자 수많은 국가들이 프랑스한테 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야 미국, 소련, 영국 니네 셋 다 핵개발 성공했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는데 씨부래. 아니 니네는 다 지금 핵개발 성공해놓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를 합니다. 야 다 꺼져 니네 그냥. 니네 다 필요 없어. 니네는 씨부래 지금 핵개발 지들만 하고 우리는 못하게 하려고. 니네 같은 애들하고 이제 밥도 같이 못 먹겠고 대화할 가치도 없어. 그냥. 이때 나토 건물이 벨기에 브뤼셀로 옮겨집니다. 원래 나토 본부가 파리에 있었어. 근데 프랑스가 탈퇴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브뤼셀로 옮겨졌대 벨기에로. 대략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뭐예요?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프랑스 국민들이 좌파, 공산당, 복지정책 이런 걸 지지했지만 그 정당들이 베트남도 뺏기고 국제정치도 개털이고 무능해 보이니까 결국에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한테 나라를 아예 빼앗겼었는데 니네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지금 국제정치 똑바로 안 해? 베트남까지 빼앗기고 알제리에서도 쿠데타 일어나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막고 앉아있고 당시 여당이 프랑스 사회당이었다. 그 프랑스 사회당이 점점 지지를 잃고 스스로 셀프로 샤를 드골한테 대통령직을 넘기겠다고 얘기하고 샤를 드골이 집권을 했다.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샤를 드골의 집권까지는 국제정치적으로 프랑스의 위기감, 베트남이 독립되고 알제리도 독립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독일 다시 지금 마샬 플랜의 일환으로서 회생이 시작되고 프랑스는 그 나치 독일 굉장히 두렵고 반독일 정서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독일 다시 회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고 있다는 거야 미국이.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들이 샤를 드골 같은 사람이 집권하는 걸 원하게 됐던 것이고 프랑스 그 자체의 자신감, 자존심, 안보, 국방, 국제정치 그리고 미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에 휘둘리지도 않는 이런 사상들이 국민들의 마인드에 굉장히 많이 녹아든 거라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들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샤를 드골 집권했을 초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국제정치다. 안보다. 그러면서 샤를 드골이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드골주의.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